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주현입니다. 자, 오늘 제헌절인데요. 자, 제헌절, 이 헌법을 만든 날이죠. 이 제헌절에 국회 상황 좋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이제 입법부 국회인데, 뭐 청문회라든지 탄핵 등등 지금 국회가 지금 좀 아직까지 개원도 하고 있지 않고 파행이 되고 있는 상황. 자, 오늘도 국회 관련 또 여러 가지 다뤄야 될 뉴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출근길 또 신나고 좀 재밌는 소식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제 정말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진짜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공개 방송이 3일 남았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0일 뉴스토마토 사옥 지하 1층입니다. 토마토 홀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하니까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셨는데 건강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2시 시작이고요. 네. 공개 방송 시작 전인 1시 20분부터 50분까지 30분간 우리 방송의 얼굴 박지훈 앵커님의 팬 사인회가 진행됩니다. 사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거든요. 꼬마꿈처럼 완전 사랑스러운 베이비 페이스 소유자신데 저희가 감사하게도 매일 이렇게 실물을 보지만 시청자분들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 오셔서 박지훈 변호사님 실물도 보시고 또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실물 깡패 박지훈 변호사님 만나러 오세요. 실물 깡패는 아닌데 하여튼 제가 꼭 뵙도록 실제로 보고 사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죠. 국회에서 입법부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국회 파행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게 됩니다. 청문회, 또 뭐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또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등등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지금 소환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야당 의원들이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가 채택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청원에 접수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을 오는 19일과 또 26일 청문회를 통해서 심사하겠다면서 네. 청문회 실시의 건과 증인 채택의 건을 지난 9일 단독으로 처리했고요. 이미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재형 목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인데 여기에 어제 추가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 3명과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이동혁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장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 상황입니다. 자,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지금 이원석 총장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 반응 어떻습니까?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런 처사가 온당치 못하다는 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 결혼 전 사건이니까 청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 결혼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또 수사나 재판 중의 사건도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 그리고 탄핵 사유가 고위공직자 탄핵에 관한 규정을 다룬 헌법 65조에 맞는지 그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청문회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항의하면서 거세게 반발한 뒤에 또 퇴장함으로써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여기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이렇게 읊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왜 위헌적이고 왜 위법적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또 탄핵소추 입법 발의 관련해서 청원이 140만 명에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국민들의 어떤 민의가 반영된 청문회로 보이고 증인 채택 가능하고요. 증인으로 부르는 건 국민들이 부르는 거예요. 어떤 국민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국민이 반대하고 어떤 국민이 찬성하는지 글쎄요. 제대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 지금 한 번도 소환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원석 총장의 얘기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 와중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디올백 관련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3차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죠. 네. 물론 후보들끼리 서로를 향한 공세가 오갔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4명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4명의 후보 모두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1월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결국 관철되지는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사과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네. 나경원 후보도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오히려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네. 원희룡, 윤상현 후보도 국민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당 당권 주자들도 마음에 어떻든 또 표면적으로 어떻든 간에 사과의 얘기를 한 상황인데, 자, 여야의 극한 대치의 상황에서 22대 국회 아직까지 개원 못했고 개원식 못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다면서요. 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네. 여야가 최상병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로 대치하면서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21대 국회도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았지만 그래도 재연절 전날 개원식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국회가 최장 지각 개원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음모를 가지고 진행하는 야당을 상대로 함께 개원식에서 선서하고 축하 자리를 갖는 건 의미 없고 무리한 시도라고 하면서 네. 야당이 위헌적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개원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대통령을 손님으로 모실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럴 생각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니까 국민의 짐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다. 네. 여야가 합의했던 개원식을 무산시킨 건 국민의힘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요. 이렇게 여야가 맹렬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원식을 패싱한 국회, 개원식 없는 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또 누구 잘못이 더 큰지 아마도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테네시 영님, 예전에 저희 YTN 있을 때부터 많이 와주셨는데요. 자, 댓글 주셨습니다. 회원 가입도 직접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테네시 미국에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기본사회님, 또 박소영님, 젤리스님, 전성님, 산이님, 이프로님, 그리고 이장님 뭐하노, 또 아침 햇살님 등 오셨습니다. KT24님 또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KT24님은 오늘 조성훈 기자님 얘기를 좀 합니다. 화나다.
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점 잘하신다. 너무 잘한다. 화이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응원 댓글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뭐 인사청문회, 특검청문회도 있지만 인사청문회도 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기도 여야가 공방을 벌여지고 있는데 조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24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성향 낙인 찍기와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야당이 이 후보자가 좌파로 거론한 영화 감독과 연예인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의 요구가 과도하다, 협의되지 않은 명단이라고 반발하면서 또 퇴장했습니다. 네. 청문회 기간을 두고도 여야는 대치했는데요. 여당은 장관급 인사 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잡고서 실시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반나절이면 충분한데 야당이 고의적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지연시키려 한다면서 청문회를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야당은 이진숙 후보자의 언론관과 직무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후보자가 한 각종 이 문제의 발언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최소 이틀의 시간은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고요. 결국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이틀 실시 계획안을 투표에 붙였고 계획안은 가결됐습니다. 자, 이게 증인 채택 여부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증인들이 채택이 됐길래 이렇게 반응들이 격한 겁니까? 네,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그리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정화 하얀코끼리 상임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신정아 씨 말씀인가요? 네, 그 신정화 이사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학력 위조 논란의 주인공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난리가 날 일인가? 예, 또 그리고요. 네, 이진숙 후보자의 좌파, 우파,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을 묻기 위해서 네. 개그맨 강성범, 김재동, 노정열 씨,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류승환, 배우 문소리, 정우성, 가수 서른도, 안치환 씨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배우하고 이분들도 이제 참고인으로 이제 뭐 이분들이 나올지 또 채택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 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청문회라는 게 법적으로 주어진 어떤 업무이고 또 해야 될 거입니다. 장관급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뭐 어차피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청문회라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고 국민들을 지켜봐야 되니까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날 마찬가지입니다. 가방위 회의에서 이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네. 혼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결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이딴 문제 제기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현재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혼자 남은 상태죠. 네. 네, 바로 이 1인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사 지원자 모집을 진행하고 마감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자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적인 2인 체제 파행도 모자라서 이제 1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행정행위 절차를 강행하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네. 이상인 직무대행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한이 있다는 겁니까? 무슨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직무대행은 예. 일정을 정하고 하는 거는 직무대행의 행정행위의 권한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네. 참고로 이 직무대행은 전직 판사인데 판사주 법률가예요. 네, 이게 법률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은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위원들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사항은 모두 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돼야 한다고 하면서 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에 혼자 남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국민의견 수렴 날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불법적 1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 절차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상인 대행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과 탄핵 소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행안부라든지 뭐 가기정통부하고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게 독임제냐 합의제냐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혀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아서 합의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남은 한 명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야당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빨리 뭐 MBC 어떻게 좀 해보려고 방문진은 좀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법률가로서 이게 뭐 본인은 위법이 없다고 하는데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앞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방통위 이 인사청문회에서 다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청문회 상황 좀 지켜보기로 하죠. 이틀 한다고 하니까요. 자 뽕뽕민도 오셨고요. 산이님 오셨고요. KT24님이 이쁘다고 했다 우리 조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댓글 바꿔서 읽느냐. 네, 이쁩니다. 이쁘다고 예, 댓글 정정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봉 님도 오셨습니다. 30초 님도 오셨습니다. 자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참여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수 잃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또 정치권에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 잃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화가 좀 덜 나신 것 같아요. 비 오잖아. 비가 와서. 네. 비 올 때도 괜찮은 겁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화를 또 하다 나누다 보면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질문 자체가 화가 나 아주 그냥. 질문 자체가 이렇게 나오신 것 자체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지난주 한 주간에 자 가장 또 관심이 갔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이종호 씨 그 단톡방 네. 있잖아요. 이종호 네. 씨 단톡방. 멋쟁 해병. 멋쟁 해병. 멋쟁 저도 해병. 해병 출신 아니겠습니까? 해병 장교 아닙니까? 장교죠. 본인도 법무관이었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 해병 그 이분들이 병사들 아닌가요? 장교거든요. 예, 예, 장교. 예. 박종훈 대령도 장교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 네. 후배입니다. 일곱 네, 기수. 네. 어쨌든. 그런데 그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네. 거기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 진급 문제가 얘기가 나왔지만 네. 거기에 하나 더 나온 게 있었어요. 네. 경찰. 경무관인가요? 그렇죠. 예. 별 2개. 예. 그 구명운동에 정황이 나왔다. 그니까 이게 뭡니까 대체? 예. 아니 대체 이 나라는 누가 집권을 하는 거예요? 누가? V1이야 V2야? 네. 거기 보면 V1, V2 V1, 있다며. V2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이 나라 국정농단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이 왜냐하면 돼야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이제 갖는 예. 건데 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가 무마되는 뭐, 상황이 곧 포착이 일어났다니까요. 됐거든요. 그것도 경찰청장이 징계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경찰청장이 요청한 게 무마가 돼버려. 그럼 결국 징계를 안 했어. 그 멋쟁이 해병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진짜. 네.
힘을 누군가. 썼거나 그럴 가능성이 아니면 있잖아요. V1, V2한테 어떻게 힘을 V1, V2도 거기서 나온 얘기에 우리가 그렇죠. 얘기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V1, V2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이해할 수가 참나. 없습니다. 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나라가 대체 제대로 공정하게 정말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네. 이 사적 사람들, 그러니까 공적으로 아무런 책임과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그게 국정 논란이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죠. 네. 자, 만약 지금 뭐 청문회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밝혀질 일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죠. 뭐 지금 이거 말고도 네. 삼부토건 얘기도 있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합당한 책임이 누구든 당연하죠. 네. 법 앞엔 예외가 없는 예외 거니까요. 없죠? 혹시 잘못된 또 거라면 법 앞에 부인이나 장모는 예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 부인 장모 그랬다면 네. 가만 안 놔둘 겁니다. 가만 안 놔둡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사받으러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는 그렇지만 또 딴 분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좀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11일 공영방송 이사 공모 결과 발표했는데 근데 문제는 예. 지금 한 명 있잖아요. 한 명 있죠. 부위원장.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지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혼자서 이걸 왜 하고 아니 5명이 정원이라니까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은 법으로 5명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퇴를 저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이상인. 네, 이상인. 네. 혼자 남았는데도 위원회를 운영을 해. 네. 이건 멈춰야 돼요. 5명이 정원이 위원회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네.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려면 왜 합의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하지 말라고 또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넙죽해버리네요. 그렇지. 넙죽해버리면 왜 되겠습니까? 저러는데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이사 앉혀가지고 그 이사들 가지고 MBC 사장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겠는데 법률가라면서요. 이 판사 출신이라면서. 근데도 저러잖아요. 아니 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안 그랬습니까? 그 그 사람도 사람도 법률가 있잖아요.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웃기는 게요. 검사 출신은 뭐 다 해도 돼요? 방송 전문가예요, 자기가? 아니 또 다 잘못하면 저는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 다 잘못했어요. 정부 부처의 주요 기관에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 네.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분야의 전문가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검사하고 뭔 상관 있어요, 아무 관계 대체? 없습니다. 나를 보내든지. 계속 자 본인 얘기를 하십니까? 예. 어쨌든 관계가 네. 있으시니까 언론 관계가 학자시니까. 있죠. 언론 학이고 박사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박문희 이사에 32명이나 지원했대요. 네. 9명 뽑는데 KBS 이사에 여긴 11명 뽑거든요. 네. 53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원해서 여기 명단을 보니까요. 더 황당합니다. 옛날에 MBC 구성원들을 네. 탄압했다가 논란이 됐던 백종문 전 MBC 부사장, 아하. 이우영 전 라디오 본부장, 아하. 5.18 혐의 비판을 받아온 차기환 변호사. 이분은요. 차기환 이분 변호사. 누군지 아세요 혹시? 변호사입니다. 아, 이분은요. 네. 이게 직업이야. 이거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중간에 계신 분이죠? 네, 중간에 계신 분이 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양쪽을 다 했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KBS 이사도 하고 MBC 네. 이사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몇 번을 했어요, 지금. 이번에 하게 되면 한 3번, 정확히 지금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이게 직업처럼 하세요, 이거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변호사가. 자, 공개된 지원자 중 몇몇을 보면 지금 엄경 5번째네. 예. 5번째 공영방송 이사에 도전을 하는데 왜 아니 저래? 이사 3년이거든요. 예. 그럼 15년을 하는 거야. 만약 이번에도 되면 전문가시네. 예. 뭔 전문가 이 사람이 이 그리고 아니 제 방문 이 비아냥- 생각해 보세요. 비아냥거리는 거네. 공영방송 이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3년 하면 이제 하지 말고 딴 사람 뭐 하고 그래, 이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직업처럼 이게 해야 무슨 되나? 직업이냐고요. 자, 지금 말했던 엄기영 전 사장이라든지 백종문 전 MBC 부사장, 윤길령 이런 사람들, 방심위 위원, 이 사람들 간단히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 엄기현 전 사장은 네. 뭐 처음에 이분이 뭐 MBC 사장 할 때는 그렇게 큰 뭐 문제가 있었다고 네. 보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2011년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방한 사람이에요. 낙선한 선거 사람이에요. 나왔다가 뭐 불법적인 게 있었지 않았나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서 불법 선거운동 하나 맞아요. 적발이 됐고요. 이번 박문희 이사 지원서에 이렇게 썼어요. 현재 MBC는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으로 비판받아왔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제가 알기로 이분도 그 쫓겨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 제 알고 생각으로는. 있는데, 민주노총.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정권에서는 이사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줄 서서 하려고. 이게 또 한나라당 입당한 전력이 있잖아요. 전력이 그러니까 아마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 MBC 사장 끝나고 나서는 약간 스탠스를 바꾸신 것 같아요. 제 네네네. 생각에.
근데 이런 사람 노영 방송이나 아니 MBC가 노영 방송인데 그렇게 심의를 막 받아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인 행사하는 MBC를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도 주인이 국민이에요. 네. 이거를 만약에 사장 바꾸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시도지 이게 어떻게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KBS처럼? 시도입니까? KBS처럼 네, 지금 KBS 우리가 다 처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백종문 부사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전략본부장이었어요. 정치인이네요, 이 사람도. 예. 그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은 MB 정부 당시에 시사교양국 국장으로 있었는데 4대강 사업 있죠. 네. 용산 참사, 미디어법, 이 PD수첩을 보도했던 사람들, 그 PD수첩을 제작했던 PD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비제작 부서로 좌천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대강 사업은 MB정부 때 아킬레스건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용산 참사 아시죠? 그리고 나서 미디어법 저는 엄청나게 제가 반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관련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던 PD들을 전부 좌천시켰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MBC 지금 이사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놨어요. 방문진에 와서 MBC를 장악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아니면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냐 의심이 든다 이 부분인데 좀 전에만 차기환 변호사 5번 했다고 하잖아요. 야, 이 사람 진짜. 이게 계속 이래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아니 규정이 뭐 이래 없죠. 해가 뭐 직업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호사시잖아. 아니 변호사가 무슨 MBC 이사가 자기 직업이냐고요. 보세요. 이해할 수 지난 없네요. 2009년, 2012년 방문지 이사를 2번이나 연임을 했어요. 네. 보통은 보통은 연임 안 해요. 웬만해서 연임 안 시킵니다. 민주당 쪽에 추천한 사람도 있었는데 연임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대부분 3년 하면 다른 사람 바꾸고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사를 하고 이래야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09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했죠. 지난해는 또 보궐 이사로 다시 방문지 이사를 꿰찼어요. 네. 지금 3번째. 이게 뭐 그리고 차기환 이사가 5.18 관련 허위 주장을 했고요. 거짓 사실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네. 또 그때도 이 그 보수 진영 국민의힘 추천으로 들어갔죠. 극우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문제 인사라고 MBC 노조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아니 방송국 이사를 자기 직업도 아니고 5번째 연임을 이해가 안 도전을 되네요.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연임 정도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참 뭐 독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도가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늘 되네요. 얘기하잖아요. 예. 이 방문지 이사나 KBS 이사나 EBS 이사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돈 많이 줘요? 돈 많이 줘요. 돈 주지 그것도 마세요, 그러면. 비상임이야. 돈 주지 마요.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인데. 놀면서 돈 받는 거네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나가면서. 근데 얼마인 줄 아시냐고요? 얼마입니까? KBS, MBC는 5천이고요, 연봉이. 놀면서 놀면서라고는 잠깐 모르겠고. 나가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회의만 하지, 다른 회의만. 일하고, 회의만. 예. 그 자기 직업 갖고 하는 거야. 자기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비상임이니까 상임이 아니니까. 가끔 갑자기 저도 하고 싶은데요. EBS는 4천이에요. 저도 하고 싶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법카까지 합쳐 법카도 줘요. 법카 줘요? 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지원 변호사 말처럼 저는 그렇게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 아. 그러면 진짜 할 사람이에요. 아하. 무보수 돈 안 주고. 그럼 하실 겁니다. 난 하죠. 왜냐면 방송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 갖고 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냥 한 달에 월급처럼 따박따박 몇백만 원씩 받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냐고. 네. 이런 분들이 지원을 물론 제가 뭐 이 사람들의 진심을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그거 이사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회의 나가고 그리고 월급 뭐 한 400씩 500씩 받고 이러면 예. 생각을 해보세요. 좋네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 하고 아니야. 싶네요. 갑자기 하고 그래서 싶어지네요. 이해가 되는 진짜로 정말 사명 갖고 맞습니다. 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무보수 명예직 네. 돈 주지 마. 차비만 줘 차비만. 그렇게. 네, 그렇게 하면 진짜 하고 싶은 안 사람 하겠지. 할 거예요. 안 하겠지. 안 하지. 안 하지.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면 내 인정해 줄게. 그렇게. 예. 그러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라. 지금 산이님께서 글 좀 주셨는데요. 예. 장모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예. KBS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는데 지금 괴로워 죽겠다. 언제 가시냐 이러냐. 3주째 와 계시는데. 장모님이라 말도 못하고 엄마만 말할 그래서 텐데. 지금 그 댓글들이 좀 같이 하고 네. 있어요. 아마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KBS의 뭐 다른 KBS의 다른 프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예. 시사 프로 뭐 꼭지 우리 10꼭지 얘기했잖아요. 10꼭지 얘기했죠. 가스 석유 나왔다고 10꼭지나 틀어놓고 지금 봐요. 그 제대로 보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막 그런 얘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5일부터 19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에 그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거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영 안 돼도 해요. 이게 네. 무슨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요. 네. 대체적으로 의견 수렴에 이제 많이 참여하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네. 들어오더라도 참고만 하는 것이 이 의견 수렴이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정치권이 나눠먹기를 했거든요. 네. 여야가 뭐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KBS는 7대4, MBC는 6대3 이런 구조로 나눠먹기 해서 이미 다 거의 내정내놓고 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은 추천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추천한 사람이 다 되겠지. 예를 거의 다 들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진숙을 임명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거 하려고 빨리 하는 임명해서 거죠? 네. 방문지 이사 만들고 임명해버리고 자기는 이제 사퇴해버리고 네.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청문회 이틀 한다고 하는데 네. 그냥 이틀만 딱 넘어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비판적 의견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가 네. 많이 제기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회에서 뭐 예를 들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네. 임명 강행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좀 강행할 것 예, 같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민주당은 그것만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시간 잠깐이라도 예. 임명이 되면 그때 그때 뭐라도 하겠지. 뭐라도 하고 하려고 그럼 그러겠죠. 계속 그때 잠깐 뭐 하고 탄핵되고 또 예, 임명되면 그렇게. 잠깐 뭐 하고 탄핵되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겁니까?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MBC가 이제는 정권의 어떤 그 권력에 네.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지금 거의 가까이 와 있다. 네. 이걸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한 보수 언론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김건희 여사 향한 보수 언론 공세가 좀 세지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조선일보부터요. 일단 조선일보 박정훈 우와. 칼럼 김 여사의 그림자라고 하는 칼럼인데요. 네. 뭐라고 쓰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튀어나와 끊임없이 국민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곤혹스럽게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분노하게 분노케 하겠다. 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도 쓴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지, 쓴 예, 거. 예. 그다음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김건희 여사가 만사가 된 기막힌 현실 네. 자해극이 되고만 영부인의 문자 공개 이런 칼럼인데 이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 김 여사 관련 녹취록이나 문자가 더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당연히 더 나오죠. 네. 지금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 여사 본인이 왜 자꾸 녹취록 문자 수동이 일어나는지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제2 부속실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자, 상당히 세지는데 이 문자 논란이 이제 단순한 뭐 문자 논란이 아니서 본질적인 부분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보수 언론 이렇게 정권의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일어난 맞습니다. 거예요. 최순실 사인, 씨. 예. 예. 지금은 최성원으로 이름을 최성원 바꿨지만 씨, 예. 그 사람이 국정을 농단해서 문제가 네. 되고 그것 때문에 탄핵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네. 분위기가 그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소위 V1, V2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정말 그 경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경찰 문제나 아니면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장 문제나 이 사람들의 구명 로비에 만약의 경우에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됐거나 김건희 여사 연관된 사람들이 압력을 가했거나 이래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네. 그건 국정농단이죠.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그 공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인이잖아요. 네. 사적인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정에 개입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영향을 행사했다면 그것 자체 국정농단이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명품백 의혹 문제는 문자 문제라든지 또는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네. 지금 후보죠. 문자 오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사실은 국정에 개입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활용될 수 있는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이 결국은 이렇게 가다 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겠다고 하는 위기감이 보수 언론 안에 있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언론이 그럼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런 거냐, 국민을 위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들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 관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현 정권이 버텨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다가는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 정권 바뀔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핵 국면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얘기가 이런 나오고 얘기도 있어요.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국민의힘 전당대회지만 예. 지금 뭐 정말 최상병 사건 음.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 뭐 등등 지금 뭐 인사청탁 등등
뭐 김건희 여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거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보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보수 언론들은 어떤 논조로 계속 보도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적 논조는 계속 갈 것 갈 같아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물론 한동훈 지금 후보가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대권 주자를 띄우는 방식으로 갈 거다. 아하. 그래서 주목도를 현 정부 정권으로부터 새로운 주자라고 옮겨갈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슈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논리로 가서 차기 대권 후보를 강하게 띄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지금 후보가 대표가 되게 되면 네. 더 강렬하게 윤한 갈등이 부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게 갈 거고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쪽으로 완전히 기운 것 같아요. 아, 동아일보는 한동훈입니까?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 예, 느낌상 예. 논조를 보면 예. 한동훈 지금 후보에 대해서 자꾸 이제 긍정적인 보도하고 그 띄우고 동아일보가 제가 사실은 제목 안 보고 예. 사설 봤을 때는 네. 경향신문 줄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경향신문이야? 근데 동아일보였어요. 그 정도로 예. 현 정권에서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정권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되면 차기 대권 후보에게 강력하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겠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슈가 넘어가게 만들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됩니다. 한동훈 지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돼 있어요. 같은 편입니까? 다 그걸 뭐 말이라고 해요? 전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싸우는 것 같은데. 예. 싸우기 뭘 싸워요? 싸우는 척하는 겁니다. 아니, 싸운 척은 아니야. 싸우는 건 맞는데 네.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아, 관계라는 영원히 거예요. 국민들은 분리될 수 그렇게 없다. 본다는 거죠. 예. 물론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 뭐 본인의 TK 주시니까 TK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0% 다는 아니지만 예. 대체로 거기 있는 분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요, 두 사람을 분리해서 보지 않아요. 네. 한 일심동체다. 같은 그렇게 사람이다. 보기 때문에 같은 편이다. 차기에 뭐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또 검찰을 대통령 만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진 않을 생각하세요? 것이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보수 언론 계속 다루고 있는 조선이나 뭐 동아가 많이 좀 변했다라고 짚어주셨고, 금요일 7월 19일입니다. 이번 예. 7월 19일이 좀 중요한 날로 보입니다. 예. 그날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되고요.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혐의점이 발견되거나 그렇다면, 탄핵의 어떤 여론이 가속화된다면 보수 언론의 어떤 태도는 어떨까요? 저는 그건 막으려고 할 겁니다. 탄핵은. 아, 그거는 막을 것이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자꾸 경고를 하는 건 바꾸라는 거거든. 제발 바꿔라. 아. 바꿔라. 안 그러면 탄핵 간다. 아하. 그러니까 바꿔라는 얘기하지만 탄핵까지 가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은 아까도 아하. 말씀드렸지만 현 체제가 유지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뭐 소위 제가 제 표현을 하면 식물 정부처럼 그냥 가라. 네. 3년만 버텨. 버텨라. 그리고 나서 정권을 다시 우리 보수가 가져와야 돼. 이런 논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탄핵 국민이 봤을 때 탄핵을 같이 밀어붙일나?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이제 막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 막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면서 이 탄핵 국면으로 가는 것만은 막으면서 윤석열 정권이 바뀌기를 계속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경고를 때리고 있는 그렇죠. 거라고 경고를 봐야- 때리고 있는 아,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는 봐야 게 아니라니까요. 아. 속지 마세요. 저는 비판으로 보여서 이 사람이 진짜 예.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언론사잖아요 거기도. 무슨 아닙니까? 언론사긴 하지. 예. 언론다움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수 언론 태도들 또 7월 19일 뭐 여러 탄핵 청문회 등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희림 예. 방심위원장 유명해졌어요, 이분. 자, 유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마지막 공식 회의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회의도 사실 뭐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MBC는 뭐 중징계 팍팍 때리뿌리고, YTN은 또 징계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이야. 아이고. 방심이 마지막에서 직원들이 지긋지긋하다, 얼씬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예. 이제 근데 지금 뭔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네. 연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임. 연임이 됩니까? 아니 뭐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요.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할 예, 수 있거든요. 예. 그중에 한 명을 또 임명하는 거야. 또요? 그렇게 아니 박지훈 변호사도 여기 피해자인데 방심위에. 아니 제가 이제 있던 YTN에서 제가 라디오를 진행을 했었는데 예. 거기는 또 징계를 또 풀어줬네. 나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게요.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YTN만 풀어줬어요. 이게 뭔데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민영화되거나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아 이게 말이 그리고 됩니까? 나서 박지훈이 잘렸잖아요. 우리 제가 잘려서 징계 그렇죠. 풀어준 겁니까? 바로 그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속상합니다. 말을 잘 듣잖아. 속상합니다. 뭘 속상해? 저도 잘렸어요. 예. 같이. MBC한테는 계속 중징계를 주고 중징계 내리고 이게 무슨 말을 안 제대로 된 들으니까 국가기관이 말을 안 되는 들으니까 겁니까? YTN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전하고 달라졌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배승희 씨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좀 같은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 우리가 그분이 훨씬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그러니까 계시니까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네, 따따붙단가 그거 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송을 이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장악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 회의 후에 노조가 최악의 흑역사다 이런 성명을 냈네요. 최악이다. 아니 네. 생각을 해보세요. 방심위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요, 네. 정권 친화적이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나 보도나 방송 내용에서 계속 징계를 했어요. 네. 지금 징계 선방위만 봐도요, 징계 네. 전체의 거의 한 8, 90%가 MBC 관련된 거예요. MBC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삼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에서 MBC에 대한 중징계 또 내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MBC를 계속 압박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권의 밑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계속 보도하고 새로운 사실을 계속 알리고, 어제도 그 경찰 간부 관련된 징계 무마 네. 이런 부분도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MBC가 싫은 거야. 보도를 YTN에 계속 하니까. 그렇죠. 네. 박지훈처럼 계속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니 좋겠냐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 결국 노조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칙도 맞지 않고, 그리고 유일인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에 네. 노조에서 그때 뭐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았습니까? 청원을 했다는 거 아니야. 뭐 동생하고 가족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청부 민원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일을 했다고 비판을 하고 그걸 비판하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자료를 제공했던 게 노조예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최악의 흑역사지. 방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의 정권을 옹호하고 정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공정하게 해야지. 자, 이렇게 유일임 위원장 뭐 연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최악의 방심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자,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가장 뭐 잘못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뭐 너무 민원사주 의혹이죠. 그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그건 것이다. 네.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벌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처벌받아야 되는 예.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보복 인사하고, 그다음에 선거방송 심의위원 위촉할 때 네. 편파적으로 위촉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예를 들면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렇게 골고루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공익 제보자를 색출한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을 색출해 가지고 처벌하고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안 되죠, 안 그럼 되죠. 누가 공익 제보를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국회에서 류희림 방지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어떤 법안이 가장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법을 지금 새로 발의를 했어요. 네. 민주당이. 무슨 내용이냐면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가능해요, 국회에서. 네. 네. 왜냐면 국무위원회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방심위는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애매한데요. 인사나 재정은, 그러니까 인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재정은 방통위에서 받아요. 근데 민간기구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방심위원장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해임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법을 바꾸자는 거야. 방심위가 이만큼 중요하고, 물론 민간기구로 독립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책을 뭐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공정성이 흐트러졌을 때는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방심위원장도 탄핵의 대상이 되게 만들자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아, 방심위원장도 위원장도 탄핵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잘못했을 경우에 뭐 예. 무조건 탄핵한다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유일임 방심위원장처럼 이렇게 중요한 편파적으로 하면- 자리인데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막 다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왜냐면 견제받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도.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요? 자기 감옥 갈 거 몰라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 아. 왜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을 임명해서. 윤석열 평생 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짧은 거지. 야, 이렇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정부 내에서 보입니까 또? 많이 보이는데요. 보입니까? 네. 글쎄요. 연임 안 되면 뭐 되는 겁니까? 또 딴 데서 주는 거 아니야? 그거 모르세요? 지난번에 김효재란 분이 있어요. 김효재 예. 아시죠? 예. 옛날 부위원장 국회의원 하던. 네. 그분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어디 있습니까?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아,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딴 데로 또 보내줘요. 자리가 너무 많아. 청와대 대변인 하던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 하던 사람 어디 간 줄 아세요? 어디 갑니까? 통일부 차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성을 가는 다.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충성을 하면 또 자리 보장해주고. 아, 정말
만약에 시간상 뭐 연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연임 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처럼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MBC를 계속 징계를 더 하겠지. 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에서 압박을 가하겠죠.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시도했다가 무산이 됐는데 네. 언론사에 운영하는 유튜브, 이게 여기 뉴스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유튜브까지 징계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한번 하다가 말았죠. 못했죠. 왜냐하면 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뭐 방송이 아닌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신임을 해가지고 또 임명해줘 보세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을 이 사람 입장에서도 무소불위가 되겠지. 눈치를 보겠어요? 유일임 이 사람도 언론인 아닌가요? 원래 YTN에 YTN 출신이에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뭐 자기 그 가족, 그러니까 친척 운영하는 예. 가게 이런 거 홍보하고 막 문학도 이랬잖아요. 홍보하고 뭐 그러니까 와이프 이분 하는 걸 홍보하고. 보면 그냥 뭐 대놓고 하는 것 같아.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예. 이런 분은 어떻게 방심위원장에 앉혀놓냐고요. 정말 연임 안 되겠죠, 근데. 될 것 같은데. 예,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이 말 어디 잘 있어? 듣고 네. 충성 다하면 네. 연임도 되고 이러니까 원안도 되니까. 안 되더라도 딴 데 보낸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 사람들이 충성을 하지. 이게 무슨 언론인의 태도입니까? 알겠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예. 평생 이게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권 바뀌고 이러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좀 처벌을 좀 세게 해서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후대에 일을. 봤을 때 저런 짓을 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라는 그렇지. 걸 그걸 보여주는 보여줘야 게 돼요.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게 뭐 내 누릴 거 누리고 아무도 처벌 안 하니까 계속 당연히 하는 하죠. 예, 알겠습니다. 막아야 된다. 법에 잘못된 거 말하는 거예요. 법이만 없으면 뭐 상관없겠죠. 맞아요. 네. 댓글 소개 안 합니까? 제가 관련. 댓글 좋은 댓글이요. 댓글 뭐 그냥 KT24님이 제 자켓이 이쁘다는 얘기를 주셔가지고 예. 그리고 YTN에서 이제 시청자 수가 200명 정도. 아니 지금 현재 200명이요. 저희는 1,800여 명.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YTN 할 때 그렇게 올리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시잖아요. 모자도 예, 쓰고 쉽지가 킹이라고 쉽지가 그러고 않더라고요. 킹. 예, 방심이 제재가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좀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예. 뭐 유림 위원장 뭐 저희가 나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얘기하는 잘못된 거예요. 거니까 그럼요. 본인이 뭐 좀 하나씩 한번 나오셔서 말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 이슈 화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근택 변호사님.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재헌절이죠. 7월 17일 아, 재헌절. 옛날에는 빨간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빨간 날이 아닌 게 좀 됐더라고요. 몇 년. 다시 고친대. 아 고친대요? 네.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왜 나가냐? 그게 나가야 된다. 네. 안에 착각을 했는 것 같아요. 재헌절을 그렇게 법률이라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재헌절인데 오늘 국회는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 예전에는 아마 21대 때도 보니까 재헌절 전날인가 개원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개원식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개원식이라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한 게 물론 개원식은 대통령 참가 여야 참가해서 개원식을 하는데 네. 국회는 이미 열었거든요. 네. 상임위도 하고 본회의도 했잖아요. 그래서 시기의 의미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이제 국회는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원식을 못 하는 거죠. 개원은 했죠. 개원한 거지만 왜냐하면 식만. 이제 22대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뽑았잖아요. 다 그리고. 선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상임위 돌아가고 있고 본회의도 했고 뭐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시켜서 네. 정부로 보냈고 다시 거부권도 다시 돌아왔고 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는 열려서 일을 하고 있고 네. 22대 국회에 그 시작한다라는 개원식을 못한 거죠. 식을 계속 안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여야가 지금 그 관계가 네. 원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다수당인 이 국회에 뭔가 잔치 비슷한 걸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네. 또 와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네. 오는 모습을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와서 뭐 이렇게 야유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예상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하면 되죠. 예. 근데 이제 네. 이게 만약에 8월 9월 넘어가면 정기국회잖아요. 그러니까요. 정기국회 하면 또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꼭 해야 되는데. 예. 오기는 와야 돼요. 오기는 오기는데 아. 사실 개원식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오다가 좀 찾아봤어요. 네. 왜 7월 17일인가 네. 찾아보니까 조선 건국이 7월 17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음력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날짜를 맞춘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1392년 7월 17일 날 조선이 맞아요. 건국됐습니까? 예. 그거에 맞춘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1948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7월 왜냐면 그게 17일. 조선이랑 약간 사실 끊겼잖아요 중간에. 네, 우리 그 네. 역사가 끊겼기 때문에 그걸 약간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냥 50선 총선거하고 그냥 한 2달 후에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다르게 딱 날짜를 맞춰서 개원을 했던 건데 어쨌든 중요한 날인데요. 그날까지 아직 개원식이 안 됐던 점은 좀 저희가 먼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회 상임위, 국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법사위 먼저 좀 살펴보면 이원석 총장이 지금 증인으로 탄핵 청원 증인 또 비서실장도 뭐 6명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원석 총장은 이거 왜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회는 공무원을 다 부를 수 있죠. 장관, 차관, 뭐 총장 할 것 없이 예. 국민의 대표가 상임위에서 당연히 불러서 질문할 수 있고 네. 그게 국회의 임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냐의 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청문회인데 지금 청원이 140만을 넘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19일하고 26일인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실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네. 이게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제적 150가 2분의 1에 네. 제적 2분의 1이 일에 발의합니다. 동의, 네. 동의로 발의를 하고 네. 3분의 2의 동의로 탄핵을 하는 게 탄핵 소추 의결이 예, 되는 거죠. 의결을 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청원이단 말이죠. 국민들이 청원을 한 것을 가지고 마치 탄핵에 관련된 뭔가의 그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네. 하는 게 과연 국회로서 온당한 거냐. 차라리 지금 예를 들면 최혜병 그 특검이나 최혜병 사건 가지고 네. 국정조사를 좀 발동을 해서 예. 국정조사가 오히려 사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중에 상당히 중요한 권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국정조사를 해서 오히려 그것을 국민적으로 좀 알릴 건 알리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해당자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관련자들이 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그 자료 요구나 이런 것도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7월 19일이 지금 새벽 일주일만 순직 아니니까. 일주기. 예, 일주기이기 때문에 되는 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본다면 예. 자꾸 그 입법 청문회, 그다음에 무슨 뭐 탄핵 청문회 이렇게 해서 그 물론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뭔가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좋겠는데 너무 이게 실효성이 없이 자꾸 뭐라 그럴까 그런 상황만 전개된다면 오히려 정치적 상황이 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국정조사를 빨리 발동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탄핵도 탄핵이지만 국정조사 같은 좀 현실적인 또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도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국정조사를 할 걸로 보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게 네. 물론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이제 탄핵 뭐 청문회를 알고 있지만 네. 탄핵 청문회는 아니고요. 예. 탄핵 청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청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심사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이현석 검찰총장이 뭐 정치를 사법에 정정에 끌어들인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지난번에 검사 탄핵 나왔을 때도 뭐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 재판권을 침해한다, 헌법상 상권 분립에 반한다 이랬거든요. 네. 자꾸 이 검사의 직책을 사법부의 역할로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그냥 특정 공무원이죠. 행정부의 법무부에 속속된 외청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죠.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국회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참석하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 뭐 검찰총장은 안 된다, 뭐 검사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럼 사실 부르면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검찰이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아니 뭐 혐의 없으면 와서 밝히시면 돼요. 우리는 저 소환해놓은 거 조사하시고 와서 떳떳하게 밝히시면 되지 왜 안 나오십니까? 항상 그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뭐 아유 관계도 없고 저를 왜 부르십니까? 항상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와서 밝히시면 돼요. 이래요. 네, 항상 네. 항상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국회가 부르면 그냥 가서 자기는 뭐 김건희 명품백 문제나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 그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왜 네. 소환 조사 안 하고 왜 안 부르느냐, 왜 처분을 안 하느냐 이 얘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돼요. 그 얘기를 아마 제가 보기에 한 100번 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이현석 총장은 지금 퇴임은 거의 다 9월 달로 예, 지금 예. 알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게 그 퇴임 스케줄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부른다. 또 본인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탄핵 소추된 4명 검사 직접 변론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네. 특히 이제 검찰의 수장이죠. 네.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국회가 검사들을 탄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국회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 권능으로 탄핵할 수 있는 헌법의 규정은 있으니 네.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게 과연 이게 정치적인 유불리나 여러 상황을 따졌을 때 민주당이 잘한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잘한 거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패한 검사라는 게 확정이 돼서 정말 저 문제 있다 하고 국민적 공분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탄핵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외피를 어떻게 썼냐면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 탄핵한 걸로 보인단 말이죠. 다른 그 정당한 사유가 잘 안 보여요. 네. 예, 그런 지점들에 대한 어찌 보면 검찰총장으로서의 불만 네. 또는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어떤 옹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임기를 이제 9월이면 그만두겠지만 네. 자기가 총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검찰 전체 조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은 좀 있을 겁니다. 이원석 총장 입장을 예. 말씀 주셨는데 그 검사 탄핵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언론이나 뭐 지금 여당에서는 자꾸 뭐 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방탄이라고 하는데 아니 사실 이재명 대표 기소는 다 됐어요. 지금 기소 안 된 게 나온 거는 이제 법인카드 쓴 것만 남았잖아요. 근데 방탄이 되려면 뭐 사법부 뭐 판사를 탄핵한다든지 그러면 뭐 말이 되는데 이미 기소가 다 됐어요. 그럼 만약에 검사 탄핵한다고 해서 뭐 검찰이 갑자기 뭐 공소 취소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 네 분들의 얘기는 다 이재명 수사가 아니고 무슨 뭐 오빠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설사도 회계했다든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네.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검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왜 정의의 여신상 뭐 이현석 총장도 정의의 여신상 얘기하는데 정의의 여신상에 보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칼은 권력을 상징하고 저울은 공평성이거든요. 형평성이거든요. 저울이 보면 양쪽으로 딱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네.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총장 대통령이 나온 이후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합니까? 무슨 재벌 수사를 합니까?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사람 수사하는 적 하나도 본 적 없잖아요. 야당 인사만 수사하지. 근데 수사 과정에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들어서 대검이 뭐 감찰을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예전에 예, 그렇게도 예. 좀 했어요. 문제 있으면 징계도 하고 감찰도 했거든요. 대검이 직접 검찰 그러니까. 정화작용을 했으면 네. 그런 일은 없죠. 아. 근데 검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 이원석 총장이 이 소추된 검사 변호를 해주겠다. 이 발언 자체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변호사 개업할래 하는 거잖아요. 아, 맞잖아요. 그러네요. 예, 맞잖아요. 예, 변호사 예. 개업해야 변론 학과네요. 예, 예. 근데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정관 예우를 좀 자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속 언론이나 뭐 변협 같은 데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네.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하지 마라. 좀 안 했으면 저는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응.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예. 사회에 있는데 이분은 나가자마자 나 변호사 할래. 이 생각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 벌고 싶다. 네, 이걸로 그래서 저는 보이죠. 예.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조금 분위기는 잡아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대법관 우리가 인사청문 할 때마다 각서 쓰라고 그랬거든요. 네. 서약서 나중에 변호사 안 한다. 쓴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도 반드시 이걸 아마 서약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몰아가는 건 좀 너무 심하죠. 아니 왜냐면 이거는 법조계에서는 아니, 오래된 왜냐면- 정의 아니, 공감대예요. 그건 알겠는데 내가 예. 검사를 옹호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예. 사실은 그 국회가 예를 들면 상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뭐 탄핵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건데 예를 들면 개별 검사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어느 정도 다 일어나야 되고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얘기가 됐을 때 국회 탄핵하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잘했다 그러겠죠. 그런데 검사 탄핵 4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이재명 대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결국 보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검찰총장이 이 4사람의 검사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지 무슨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고 그 얘기를 아니, 하신 제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변호사 네. 개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회우 당연히 안 해야죠. 장관 하신 분들 총장 하신 분들 대부분 안 해요. 대법관들. 대법관 하신 분들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건데 이 4명을 지금 총장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옷 벗고 옹호해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내가 변호사 개업하겠다 이렇게까지 아니. 모는 야, 것은 좀 물론 문제가 그건 이제 있죠. 하나의 어폐이긴 한데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검사 탄핵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반발하면서 정치적이다, 뭐 사법부에 관여한다, 굉장히 반발했단 말이죠. 저는 만약에 이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빨리 소환하겠다, 빨리 처분하겠다, 명품백 사건 처리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기본적으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본인은 뭐 말로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수백 번 외치고 하지만 이거 벌써 몇 년째예요. 우리는 진짜 말하기도 진짜 지겨울 정도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예전 같으면 검사 누구라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빨리 수사 안 합니까? 처분해야지 하는데 아무도 못해요. 그 그렇게 얘기. 아무도 안 하네요. 옛날에는 네.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만. 예전에는 뭐 대통령 뭐 친인척 뭐 한다 그러면 뭐 팔 들고 일어나고 뭐 뭐가 뭐 2%에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글도 없단 많이 쓰고 말이죠. 하더만. 그러니까 좋네.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냥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 검사들에 대한 뭐 탄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국민들한테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탄핵이나 이거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아까 저울 얘기했잖아요. 네. 저울이라는 게 결국은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찰 수사 공정합니까?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 압도적인 다수가 국민들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대답할 거라고 봐요. 자, 뭐 이번에 그러면 7월 19일 날 청문회는 열릴 건데 뭐 파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 국민의힘이 일단 우선 참여할지 여부가 예, 그것까지 결정 난게 없는 것 불투명하고요. 그다음에 같고요. 증인으로 채택된 예. 분들 네, 나오겠어요? 안 나올 정진석 가능성도 상당히 비서실장 높죠. 비롯해서? 왜냐면 청와대는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잖아요. 예, 예. 위헌이다라고 위헌이라고 뭐 했기 얘기를 때문에 했습니다. 예. 그런 위헌적인 법사위 활동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저는 글쎄요, 그걸 뭐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그 지금 국회가 국회법 해석을 다 해서 청문회를 개최를 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증인도 채택했을 건데 네. 지켜줄 건 지켜주고 예. 나와서 할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히려 예를 들면 예. 국민의힘이 안 나오잖아요. 지난번 입법청문회처럼 부드럽던데요. 일방적으로 네. 흘러가서
오히려 나온 증인들이 횡설수설하거나 네. 말이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거나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이른바 국회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이 청문회 있잖아요. 네. 그냥 우습게 보고 아이 폄하하고 안 해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 그 이제 그렇죠. 키맨입니다. 나온다고 본인 얘기했어요. 이종호 전 대표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나올 거라고 나와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입부청문회 때 안 나와서 그냥 야당이 혼자 하고 증인들은 또 뭐 쩔쩔매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럴 거면 우리 빨리 등원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면서 또 법사위 들었던 측면도 있는 나온 거잖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왜냐하면 것이다. 이종호 대표가 아시다시피 지금 구명 로비 핵심으로 등장했단 말이에요. 녹취록 뭐 다 너무 나와. 많이 나와요. 그 녹취록 다 이제 틀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거기 나와서 이제 이종호 대표 막 뭐라고 할 거란 말이죠. 아이 VIP가 뭐 사령관이 아니고 뭐 여사입니다. 뭔가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사실은 이게 계속 언론에 나와버리면 예. 아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럴 거예요. 들어갈 걸 이럴 거네요. 네. 그럼 제가 보기 들어올 것 같고 자꾸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위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위헌 그러면 네. 그럼 헌법 몇 조에 위반되느냐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가 위헌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 법조인이 어떠한 행위가 몇 조에 위반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거. 자꾸 뭐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는데 제가 보기 제발 헌법 몇 조 위반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기 다 뭐 법조인들 많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전당대회 지금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당대표 3차 토론도 있었는데 1, 2차에 비해서는 조금 차분한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당대회 맞아요? 분당대회 같은데. 아, 세긴 세죠. 아니 네. 그 80년대, 90년대, 80년대까지 그 강목 네. 들고 그렇죠. 뭐 그런 전당대회 있었는데 아니 무슨 전당대회 토론회에 연설회죠 연설회. 네. 연설회에 연설회죠, 막 연설회. 의자가 날아다니고 후보 막 연설에. 예. 이런 상황까지 연출된다. 네. 이게 과연 누가 당대표가 돼도 거의 저 당은 거의 망조든 당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아하. 과연 통합이 되고 당대표로 선출된 분이 당을 이끌고 갈 수 있겠나 이런 우려가 훨씬 커지는 그런 전당대회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 선관위가 사실 당내 전당대회 할 때는 별로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없는데 너무 과열되고 너무 세게 붙으니까 선관위가 나서서 막 지적하고 뭐 경고 주고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과연 이게 정부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여당답게 국정 운영을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런지 정말 전 전당대회 끝나고 저 당내 완전히 뭐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자멸하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분당대회다 이런 예. 얘기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자, 뭐 3차 토론회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후보들? 예. 비슷하게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폭력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네. 그 후보들의 첫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대부분의 좀 의식이 있거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지지자들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이런 행동을 자제해야 됩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저쪽에서 먼저 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작거리에서 싸울 때 네. 가면 막 하면 이게 하지 마세요. 말리면 저 사람이 먼저 저 사람 때렸어요.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쪽에서 먼저 도발했어요. 우리가 말렸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보고 저도 지금 말씀처럼 이게 쉽게 잘 안 끝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댓글 부대 뭐 여론 조성팀 요게 지금 뜨거운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이 뭐 아시겠지만 한동훈 그 중앙지검 3차장 할 때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었거든요. 네, 본인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국정원법, 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무방해 이런 네. 거 다 이제 걸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진짜 돈 안 갖다 하더라도 운영했다 해도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변명을 뭐라 그러냐면 법무부 자원을 이용하지 않았고 돈을 줬다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이러는데 잘 보시면 장해찬 그 전 최고위 뭐라 그랬냐면 네. 법무부라 그러지 않고 전현직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참.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다르네요. 돈을 줬다라는 말은 장해찬 최고도 안 했어요. 조직이 있었고 거기에 어쨌든 보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돈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헌법에 의하면 그럼 돈 안 줬으면 다른 거 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법무부 요것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장해찬 전 최고가 고발해라 막 이러잖아요. 계속 왜다 AI까지 고발하면서 나를 고발 안 하냐. 이렇게 한동훈 장관 아시잖아요. 뭔만 하면 바로 고발하고 바로 네. 고발하는 스타일인데 어허. 왜 고발 안 한단 말이에요. 장해찬이 무서운 겁니까? 내가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장해찬이 그 전직 그 최고위원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당히 정보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더군다나 그때는 같은 편이었을 거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 소속원이라 네. 그랬잖아요. 같은 편이었을 거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거고, 네.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게 근거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준석 좀 공격해주라. 대리 공격, 요청하고. 예, 그런 것도 뭐 있었죠. 이런 것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내가 이 해명한 걸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니까 뭐가 없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아니고 이건데 그럼 결국 뭐가 있다는 얘기야. 한동훈 예? 후보 항상 그 법무부 장관 시절도 그렇고 예. 그거만 딱딱딱 빠져나가는 네. 해명이 좀 내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예.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 네. 드루킹 사건도 드루킹하고 똑같아요. 있었고 김경수 전 지사.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네. 이 문제는 이건 민주주의의 공적이거든요. 네. 여론 조작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 보면 딱 우리가 이게 너무 눈에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댓글팀에 그 계정이 24개 있었고 뭐 그 6만 개 댓글 단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뭐 민주당은 드루킹 민주당 논리로 비판하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드루킹으로 처벌받은 정당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그건 그거고. 24개 계정이 있고 6만 개 댓글을 달았냐 안 달았냐 그게 당신과 답을 관계가 해야 있냐 이 되는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뭐 민주당 논리로 나를 비판하세요. 화법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래 예전에도 화법이. 보면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 저 장해찬 전 최고가 본인도 그 팀에 속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보기에 고발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처럼 뭔가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자학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고발하면 장해찬 최고가 더 확실한 거 터뜨리면 어떡하지?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걸로 딱 보이잖아요. 네. 너무 눈에 보여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는 모양새긴 합니다. 이렇게 공격이 되더라도 이게 3대1 상황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앞서가고 이길까요? 뭐 후보 단일화 얘기도 나경원 원희룡 얘기 있는 것 제가 같긴 한데. 비윤과 친윤 두 의원께 네.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네, 네. 근데 친윤 후보, 그러니까 의원, 예. 그분도 상당히 전당대회에 밝은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좀 밀린다 이래서 제가 수도권에서 밀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영남에서 좀 밀립니다. 네. 그럼 결선을 합니까? 했더니 결선을 할 것 같다. 결선은 간다. 네. 이게 이제 결선은 친윤, 간다. 그러니까 친윤의 시각은 뭐냐면 결선을 가서 한동훈을 넘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비윤 그 의원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비윤 의원은 이 의원들 당원들 사이의 바람이 상당하다. 그래서 의원들의 이른바 오더가 잘 안 먹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 1차에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비윤 의원들의 네. 희망 섞인 희망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각이 완전히 상반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45% 이상으로 예를 들면 1차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1등 한다. 네. 그러면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 45 이하로 1등을 한다. 단일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다 그러면 단일화를 사전에 할 이유는 없겠죠. 하고 나서 해도 돼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네. 어차피 2등 싸움을 세게 할 거고 그래야 1등으로 가는 표를 막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 2, 3등이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되겠죠. 자연스러운. 아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1차에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 한동훈이 저도 이길 것이다. 사실은 뭐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보다 더 관심이 많아요. 네. 저도 그래서 뭐 부산이나 대구 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 전화를 가끔 돌려보는데 네. 처음하고 좀 달라요. 예. 처음에는 결선 갈 거다. TK 쪽에 정서가 안 좋다 이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TK 쪽도 이 당원들의 바람이 만만치 않다. 네. 지금 말씀처럼 그전에는 이제 오더가 먹히는 구조였는데 지금 당원이면 거의 80만?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80만 되기 때문에 오더도 잘 안 먹힌다. 그리고 오더가 안 당원들이 된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이 지지세가 있고 또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오더를 세게 내리려면 본인이 뭐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당대표 된 사람이 뭐 공천할 것도 아니고 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럼 당원들이 자율투표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아마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이 아니라 지지자들 여론조사로 보면 거의 과반을 다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국민의힘, 나도 국민의힘이 있어봤지만 네. 국민의힘이 민심과 당심이 완전히 괴리된 정당입니다. 또 가끔씩 그렇죠. 가끔씩. 아니 전당대회 할 때 네. 한 번도 일치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될 때도 예. 그렇지. 민심에서는 월등하게 앞섰는데 네. 당심에는 많이 추격을 했지만 결국 나경원 대표 3% 이겼고요. 나경원 이겼죠 그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 그때 때도 홍준표. 민심은 홍준표, 예. 당심은 윤석열.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장 극적인 대비가 경기지사 후보 경선 때예요. 네. 유승민 대 김은혜인데 민심은 65대 35 정도로 유승민 앞섰는데 당심은 당원들 투표는 거꾸로 반대로 돼 있죠. 3대 7로 김은혜 후보가 앞서서 네. 결국 김은혜 후보가 그 후보로 결정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통은요 민심이 앞에서 끓으면 당심이 그 수렴됩니다. 네. 민심에. 원래 같으면. 예. 네. 그런데 이 당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음. 깜짝 놀랐어요. 그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당심하고 민심이 다르다는 거는 뭐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당심이 결국 윤심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윤심이 당심이 되려면 좀 힘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의원들이나 이게 전당대 막판에 가면 의원들이 뭐 오더를 내릴 것이다 뭐 이런 뭐 3, 4일 전에라고 많이 시각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중립을 지킬 거다. 중립을 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윤심이 당심이 되는 과정에는 의원들의 오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리느냐 마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그냥 방치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김은혜라든지 아니면 뭐 김기현 대표 될 김기현 때는 될 때. 오더를 다 내렸단 말이에요. 다 그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왜냐하면 거예요. 한동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척질 필요 없는 거죠. 끼어들지는 않을 네. 것이다. 네. 근데 꼭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 의원들 세력 분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친한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17분 정도 네. 분류돼 있고 다소 많은 분들은 그냥 중립지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 네.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뭉쳐 있는 분들이 한 40-50명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영향은 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토론회 2개 더 남았으니까 아마 뭐 볼만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좀 재미없다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리고 또 전당대회라는 게 또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날지 또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또 김철근 사무총장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저희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지난 6월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지 못했죠. 정성을 담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 많은 참여 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살펴보는 쇼미더 민심 또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의 이슈 3합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자,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